그러니까 파산 신청 자체가 기각되지 않기 위해서는 소득이 없고 매우 적은 거, 이거를 내가 쉽게 인정을 할 수가 있다라면은 좀 비교적 쉽게 파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개인생길잡이 김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파산의 어떤 면책이 잘 나오는 그런 어떤 핵심 조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파산을 진행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면책을 받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채무를 면책받아서 궁극적으로 탕감을 받기 위함인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 자체가 기각되거나 면책 단계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가 발견돼서 면책 불허가 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어떤 파산 절차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부분을 법원이 꼼꼼하게 보게 되고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좀 객관적으로 진단을 하실 수 있게끔 면책이 잘 나오는 그런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와 마찬가지로요, 파산,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랑 파산 관제인이 유의해서 보는 거는 이 어떤 파산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가 정말 소득이 없는지, 그 다음에 숨겨놓은 재산이 없는지, 그 다음에 채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거를 중점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소를 중점적으로 본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시면은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면책이 일단 쉽게 일사천리로 잘 되려면은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으셔야 되고요. 소득 활동의 가능성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소득을 내가 잘 벌고 있는 분들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게 채권자에게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너 파산하지 말고 개인회생 진행하면 되잖아 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산을 진행을 하시려면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어떤 생계비를 공제하고 나면은 남는 돈이 거의 없어서 사실상의 소득을 통한 변제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제 굉장히 나이도 젊고 건강하시고 비교적 최근까지도 소득 활동을 하신 분이 어떤 파산 절차를 앞두고 나서 갑자기 이제 직장을 퇴사를 하시고 나서 소득이 없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법원 입장에서도 파산 절차를 위해서 고의적으로 소득을 없앴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법원이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보고 소명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만약에 내가 장애가 있다던가 현실적으로 지금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라면은 그걸 통해서 설명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기본으로서, 그러니까 파산 신청 자체가 기각되지 않기 위해서는 소득이 없고 매우 적은 거, 이거를 내가 쉽게 인정을 할 수가 있다라면은 좀 비교적 쉽게 파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재산이 이제 없는 경우인데, 단순히 지금 내가 재산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부터 재산이 없을 때 파산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법원에서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재산을 은닉한 게 있는지를 유념해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재산이 없더라도 과거에 재산이 있었고 그 재산이 처분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재산을 빼돌려서 파산을 하는 것이 아닐까를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파산 절차는 5년에서 10년 정도의 재산 내역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만약 재산이 있다가 처분이 됐다라면 그 처분에서 얻은 돈,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팔았다면은 그 팔은 돈은 지금 어디에 사용되었고 현재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추적해서 설명을 하게끔 해요. 그래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어떤 재산 변동 내역이 많다면은 법원이 재산 은닉 여부를 의심해서 반복적으로 어떤 소명을 요청하고 절차가 복잡해질 수가 있는 반면에, 그런 어떤 재산의 변동 내역이 없고 실질적으로 가진 뚜렷한 재산이 이제 없다라고 한다면 파산 절차는 사실은 명료하게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가진 채무가 오래되었을 때 파산 절차가 용이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개인회생 절차도 마찬가지인데요. 파산 절차건 개인회생 절차건 최근에 채무를 받아서 개인회생 혹은 파산을 하는 어떤 그런 행위를 어떤 절차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오래전에 형성한 채무는 그 채무 돈을 빌려서 대출을 받아서 그걸 어디다 사용을 했고 어떤 용도로 대출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아요. 최근 채무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과거에 오래전에 대출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파산 절차 진행에 있어서 용이함이 있고요. 비교적 3년 이내에 채무로서 이런 어떤 채무를 받아서 도박이라든가 뭐 어떤 사행성 채무로 사용을 하였다면은 당연히 이제 비면책 사유로도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명을 하고 넘어가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지금 가진 채무가 오래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추가 대출을 받아서 돌려막기를 한다기보다는 파산 절차를 이용하시는 것이 용이하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산 절차에서 면책 결정은 결국에는 채무자의 채무를 탕감을 시켜주는 거예요, 일시에.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보게 되고요. 보는 요소들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를 단순한 운의 영역으로 보시면은 안 되고, 실질적으로 요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따라서 동일한 사안에 따라서 결과가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을 해보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파산 절차를 준비를 하시는 것이 훨씬 권장되고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